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2년 뒤 대선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의 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 지역의 모든 투표센터들이 문을 엽니다. 유권자들이 몰리는 선거 당일보다 주말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권고됩니다. 강풍으로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이 정전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북한의 이단 도발에 대해 백악관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북미 대화 이후 축소됐던 한미 훈련도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볼 누적 당첨금이 오늘 1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이 책정되면서 내일 이뤄지는 추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수성이냐, 공화당의 압승이냐에 따라 2년 뒤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를 김양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천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찬 공연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존 페더맨을 지지하는 유세장입니다. If you send me to DC, I promise we need to pass the minimum wage and raise it.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선거 유세장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성의 낙태권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등 민주당의 전통적 이슈들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습니다. Certainly the politicians should not be telling me or any woman what I can or cannot do with my body.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으로 파랑색, 즉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이번엔 승리를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Historically, it's been blue. I guess people can change their mind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물가, 강력 범죄들은 공화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stop now the increasing homicide and violence rates, not just in Philadelphia, but across the Commonwealth.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지원 사격에 나선 유세장. Obviously, you can see with the press, all eyes are on Pennsylvania because this is the seat to the majority in the Senate.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트럼프의 지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받은 상하원, 주지사, 주의회 의원 후보가 절반이 넘을 정도입니다. If Trump decides that, he's got another term in him, then that's who people will rally behind.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 바이든, 해리스는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냐 또다시 트럼프냐, 미국의 이번 중간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의 귀환을 알리며 2024년 대선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 지역의 모든 투표센터들이 문을 엽니다. 유권자들이 몰리는 선거 당일보다 주말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권고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에 설치된 조기 투표센터. 선거를 나흘 앞두고 아직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투표하러 오는 사람은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평일이긴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표는 분실될 수가 있잖아요. 가스 비싼데 가스비 들고 시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당선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해도 온 거죠. 현재 타운에서 운영 중인 조기 투표센터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2곳. 또 하나의 투표센터는 삼가와 옥스퍼드에 있는 YMCA 건물에 있습니다. 2곳 모두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2명씩 배치됐고 한국어 선거 안내문도 비치돼 있습니다.
발의안들도 한국말로 써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종일 심사숙고해도 돼요. 현재 한인타운에는 이곳을 포함해 2곳의 투표센터가 운영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추가 투표소들이 들어섭니다. 칠가와 카탈리나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학교, 호바트 초등학교, 베렌도 중학교 등 모두 6개의 투표센터가 내일부터 문을 열면 타운 내 투표센터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지만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러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고 또 박빙의 승부가 많은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와 각 지역 선거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흑인 고등학생이 아시안 학생을 흉기로 공격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인종차별적 범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뉴욕주에 자리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흑인 학생이 복도를 걷던 아시안 학생을 공격하는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는데 가해 학생이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사건이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도 가해 학생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교내 직원들이 두 학생의 몸싸움을 말렸는데 경찰은 피해 학생의 등과 손에서 칼에 찔린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해 학생은 폭행과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학생들의 이동을 제한시켰으며 순찰력을 강화해 유사 범죄를 억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안 증오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범죄가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2년 10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 7대 주요 범죄는 총 1,9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 건수는 올 들어 지난 5월 처음으로 1,414건을 기록하며 1만 선을 넘어선 이래 6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욕시는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치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 범죄는 32.6% 감소한 반면 중절도와 자동차 절도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19.3% 증가했고 강간의 15.8% 증가율 역시 뉴욕시 범죄율 고공행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총격 사건은 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건과 비교해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증오범죄 수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뉴욕 시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모두 46건으로 전년 동월 43건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시안 대상 범죄는 5건으로 전년에 비해 17% 줄었지만 히스패닉 대상과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각각 150%와 11% 늘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이 지난 2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총 2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평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셈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 역시 보행자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총 42,0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8명의 보행자 부상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하탄 공원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노숙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허드슨강 공원에서 조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 칼 패너를 같은 날 항만청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오전 5시 30분쯤
허드슨강 공원에서 조깅하던 여성을 질식시킨 뒤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장소와 가까운 타겟 매장에서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성폭행과 절도, 신용카드 무단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패널은 지난달 6일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담배를 사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3일에는 30대 여성을 질식시킨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패널은 노숙자로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유사 범행으로 18건의 체포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른 새벽 시간 홀로 조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페퍼 스프레이를 휴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풍으로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이 정전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6분쯤 LA 한인타운 서쪽으로 세라노와 동쪽으로 말리포사, 남쪽은 윌셔 일부 지역과 북쪽으로 삼가 인근 지역이 정전되면서 약 2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출근 시간 신호등이 꺼진 도로는 교통경찰이 나서 수신호를 하지만 차량들의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자택근무를 하던 일부 한인들은 오전 업무 차질로 회사에서 결근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또 빠져야 되는 것도 있어서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와이파이가 안 되고 저 그냥 오늘 또 뉴욕을 가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갑작스런 한인타운 정전으로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금요일 예약이 많은 미용실은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리지만 정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약 손님을 취소하느라 바쁩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는 정전 상태가 돼 있는 데서 저희는 어포인먼트이 아침부터 바쁜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님들 샴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님들 캔슬시키고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오전 11시 영업 준비가 한창일 카페도 정전으로 업소문을 열지 못해 직원들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건물 자체 다 나갔고 이 앞에까지 다 그래서 여기 신호등도 불이 안 들어오고. 업주와 통화를 마친 직원들은 금방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우유 등을 살핍니다. 예, 아이스크림 이런 유제품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참 답답한 상황이죠. LA 한인타운 정전은 오후 1시 복구됐지만 업무에 차질을 빚은 한인들은 어제와 오늘로 이어진 계속되는 정전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백악관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북미 대화 이후 축소됐던 한미 훈련도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provocations that the Pyongyang regime continues to demonstrate here, and it seems like almost on a daily basis.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래서 북한을 계속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한 데는 한미 양국의 방어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기회 닿는 대로 한국, 일본과 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know, we're conducting Vigilant Storm now. That exercise was extended for another day in order to shore up not only our alliance, but to show that our strength and that we can deter aggression when needed. 전날 한미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가능성까지 경고한 데 대해선 가정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혹은 동맹의 어떤 위협에도 확실히 대응할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은 한미 훈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연합훈련이 왜 축소됐는지 이해한다. 긴장 고조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의 한미 양국의 뛰어난 공동 작전 역량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at we need to get back into a normal rhythm, exercising to not only demonstrate our readiness, which is important for deterrence, but just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for any contingency.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회의를 가진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연말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소매연합은 올 연말 국내 소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만 소매 매출이 늘어날 뿐 실제 소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국 소매연합은 올 연말 1인당 832달러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물가 상승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제 양은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적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소비 심리 위축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평소보다 빨리 가격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가구당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물가와 늘어난 카드 이자율 탓에 실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넷플릭스가 광고를 보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약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넷플릭스가 미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광고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광고를 보는 대신 월 6달러 99센트의 가입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요금이 저렴한 대신 제약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15초 또는 30초짜리 광고가 컨텐츠 시작 전과 중간에 노출돼 콘텐츠에 집중하기 어렵고 풀 HD 화면으로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는 점도 다른 요금제와의 차별화된 점 중 하나입니다. 광고 게재 권한을 두고 협상 중인 컨텐츠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배급사들과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가입자가 늘어 실적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누적 당첨금이 오늘 1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이 책정되면서 내일 이루어지는 추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파워볼 추첨 당첨금이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1등 당첨금은 16억 달러, 원화로 2조 2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지난 2016년 1월 13일 기록인 15억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내일 복권 추첨에서 혼자 1등에 당첨될 경우 일시불 수령액은 7억 8천 240만 달러, 원화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당첨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39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내일 추첨은 동부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내일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누적 당첨금은 또 늘게 됩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용지표 소식이 증시를 좌지우지했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뭐 다우존스하고 내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로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을 그러니까 13.9%를 폭등한 10월 달을 1976년 1월 이후, 그러니까 46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달로 기록을 했고, 내스닥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인 장이 랠리 모드를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스닥은 이번 주를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악의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떨어진 내스닥이 이번 주를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하루 오르고 4일이나 연속 떨어진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3주 만에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페이스를 봤을 때는 뭐 다우존스가 가장 적게 떨어진 거죠. 이번 주에 1.4%를 떨어졌고, 내스닥은 5.6%, 오늘 최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7%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랠리 모드로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5.6%를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오늘도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동쳤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업률은 예상보다 조금 높아지고 또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결과를 초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을 했는데 거기다 더해서 또 하나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초대형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이제 팽 주식들을 포함해서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초대형 기술주들이 이번 주 내내 돌아가면서 뭐 2년 8개월, 7년 1개월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운 겁니다. 기술주들이 그만큼 뭐 떨어지는 하락 모멘텀에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기준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작용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최근 2주 동안 장이 이제 회복세를 반등을 연결을 시켰는데 뭐 이제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0.75%죠. 그러니까 전례 없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되고 나서도 성명록이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은 반등해서 올랐습니다. 랠리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했던 발언들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연준이 어떤 식으로 뭐 얘기할 거를 잘 뭐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상당히 이거는 매파적인 발언들이에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뭐 3.7에서 4% 정도로 예상했던 거가 내년 5월 달 정도쯤 되게 되면은 4.75에서 5%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1%가 높아지는 거니까 11월 달에 0.75%를 올렸는데 12월 달에는 0.5가 되느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12월 달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0.75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럼 아직까지 10월 13일 찍었던 바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이 바닥이냐 아니냐는 시간이 물론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만 지금 3대 지수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다우존스하고 그러니까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반등했다가 3주째 꺾였는데 지금 다우존스는 4주 연속 반등했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5주 만에 처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우존스가 10월 13일 바닥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도. 그럼 다우존스는 아직까지도 13%가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3일 날 바닥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대신에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8%를 유지하는 거고 내스닥은 오늘 이제 최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1.8% 정도까지 근접하게 갔다가 막판에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10월 13일 바닥이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내스닥 같은 경우도 3.8%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한 주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